반갑습니다. 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이제 3월달이네, 그죠? 3월달. 3, 4월달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월달. 3, 4월달을 어떻게 이제 본인에 따라가지고 좀, 여유롭게 이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게 갈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 4월달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돼. 개인적인 공부를.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총칙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세 가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목적부터 먼저 볼게요. 목적부터. 자, 목적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네,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죠? 10년 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까? 네, 좀 그렇네, 그죠? 그래도 모릅니다. 또 출제원이 갑자기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안 냈다 이러면서 막 한번 내보자 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목적은 공부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단순하게 목적 네 가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이제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이때 말하는 그는 앞에 이제 요걸 의미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 말이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번째가 국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이 말이죠. 국민경제 이바지. 여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2차 목적이면서 간접 목적이다 해서 요거 네 가지만 외워두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할 게 없고. 자, 그래서 우리 이 각각의 목적과 우리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들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자, 업무에 관한 내용 중에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업무. 대표적인 업무 어떤 업무가 있었죠?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또 뭘 작성한다고 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내용들이 각각 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겸업에 관한 내용.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업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결격 사유.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사람은 요거 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다 해서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제도.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또 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관련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는 경제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중개 보수 실비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해서 관련 규정들이고, 시험 문제인데 나온다면은 틀린 목적이 나오겠죠. 틀리게 목적을 적어줄 거 아니에요. 자, 요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가 목적인데, 틀리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하면은 이거는 목적이 아닌 걸로 봐야 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것도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요거 대신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공신력 제고. 이것도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요거 대신에 뭐라 나오냐면 부동산 중개 업무가 나와요. 부동산 중개 업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X되어 있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예, 적절한 규율, 적절한 규제 뭐 이렇게 나와요. 적절한 규제, 적절한 규율 목적 아니겠죠. 이렇게.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예, 국민 재산권 보호해주겠다. 국민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거래 질서 확립, 그렇죠?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목적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이제 목적이 아닌 것들을 적어봤고, 요것 이외에도 하여튼 목적과 틀린 말은 다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나오든지 다 맞추려면 목적만 외워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을 줄 알았죠? 마지막이에요. 5월달은 안 읽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다, 5월달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각 분단별로 읽겠습니다. 각 분단별로. 분단은 아시죠? 벽쪽이 1분단이에요. 자기 분단을 잘 기억하세요. 1분단입니다. 여기 2분단이 좀 많아요. 2분단.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3분단이고 창가 쪽이 거기 4분단이에요. 4분단. 자, 저번 수날 1월달에도 혼자 있었던 자, 목소리를 크게 한 목소리로, 아시겠죠?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돌림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요것만 하다가 집에 갈 겁니다.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시작하면 1분단부터 자기 분단 걸 읽으시면 돼. 1, 2, 3, 4 아시겠죠? 네, 합니다. 시작하면 하시면 돼.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합니다. 계속. 자, 다시 맞춰가지고 입을 맞춰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기고 있으면 돌림 노래라니까요.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할 수 없다 뭐. 입을 안 되면 할 수 없다. 자, 시작. 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여. 아니, 보고 읽지도 못하네 진짜. 업무 등에 내가 잘못 적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 적었구나. 업무 등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이네. 그죠? 그렇다고 업무 등에 관한.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없네? 어쩐지 좀 짧더라. 원래 좀 길거든, 이게. 관한 사항을, 네,
정하여. 어쩐지 빨리 적히더라. 자,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똑바로 적었으니까. 합니다. 시작. 됐고. 두 번째. 에? 맞잖아. 자, 잘못 적었어요?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하고까지 해주세요. 하고. 자, 세 번째. 하여. 자, 네 번째. 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겠죠? 네. 그래서 목적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안 해요. 5월달부터는 안 합니다. 예, 이제 말할 기회도 없다. 그냥 수업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의 성격,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부터 볼게요.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법이다라는 얘기죠. 기본법. 기본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은 중개관에서는 사람, 사항,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 사항, 장소 불문하고 중개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해서 기본법, 그 다음에 일반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이제 특별법이라고요. 뭐에 대한 특별법입니까?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뭐가? 공인중개사법이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상법하고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자, 중개관에서 세 개가 다 규정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민법,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중개에 관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뭘 먼저 적용한다고 했어요? 상법. 상법.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죠? 상법. 자, 상법은 왜 먼저 민법보다 적용됩니까? 개업은 상인이라서 그래요. 상인이라서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인한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잖아. 그죠? 상법에도 내용이 없다 그러면 민법 적용시키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간법이네. 중간법은 다른 말로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그 다음에 이걸로 혼합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적인 요소하고요, 사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요. 등록관청하고 개업관의 관계는 공법관계고, 개업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 관계는 사법관계죠. 그래서 그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중간법이래. 사회법, 혼합법이라 부르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국내법이네. 국내법은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법령의 구성을 볼게요. 우리 법령의 구성은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하죠. 국회 제정하고 플러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걸 시행령이라 그래요.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시행규칙이에요.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일단 각부 장관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이죠. 자, 그래서 법률은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조가 51조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조가 51조. 제일 마지막 조 51조. 혹시 뭔지 압니까? 51조. 알 수가 있나, 그죠? 이걸 알면 뭐 바로 하산인데. 1조는 알죠? 1조가 바로 목적이에요. 그거 제가 얘기 안 했네. 1조는 목적이에요. 모든 법의 1조는 거의 목적이에요. 1조는, 2조는 보통 용어 정의고.
51조는 과태료예요. 과태료. 우리 제일 마지막에 과태료 했잖아.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게 요거예요. 요거 51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이거 뭐 51, 이런 거 시험 안 물어봅니다. 몇 조가 뭔지 이런 거 안 물어봐. 자, 그다음 플러스. 혹시라도 한 물어봤어요. 뭐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누가 또 천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천재는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은 7개 이장 38조. 그 다음에, 요거는 6개 이장 29조.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란 얘기죠. 자, 세 개를 합쳐볼게요. 51조랑 38조랑 29조를 합쳐보니까 몇 조가 나왔어요? 118조가 나왔어요. 118조. 118개의 조문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공인중개사 법은. 118개의 조문 중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대체적으로 40문제가 다가 아니고 40문제, 우리 전체가 40문제고 28개 정도 70% 차지했죠. 지금까지부터 보면 작년에 좀 작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한 70% 차지해요. 28문제가 나와요. 118개의 조문에서 118개의 조문에서 28문제가 나온다. 그럼 70%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당 보기 몇 개? 5개 맞죠? 그러면 28문제면 총 보기 몇 개예요? 다 되면 전화하세요. 28개면 총 보기 몇 개? 다 됐습니까? 140개. 140개의 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조문은 118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조문이, 이 조문이 거의 다 쓰인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8개를 맞추려고 하면. 그리고 28개를 거의 다 맞춰줘야 돼요. 한 5, 6개 이렇게 틀려버리면 힘들어져. 틀려도 1개, 2개 정도, 1개, 2개. 틀려도 그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법령 파트는.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거래신고하고 중개실무 쪽에서는 12문제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반만 맞추면 되고 50%. 물론 더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는 합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24페이지 전에 그 앞에 넘어가서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유중개사 법의 성격이 쭉 나오죠. 밑줄이 지금 안 꺼져 있는 분들은 밑줄 끄고, 밑줄이 지금 꺼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밑줄이 꺼져 있네? 그러면서 막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너 꺼놨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읽어보고, 또 연하게 또 한번 막 또 책 꺼져 있는데 또 형광펜 가지고 막 분홍색 이런 거 막 또 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분홍색, 뭐, 노란색, 막, 파란색, 막 칠해가지고, 뭐, 색칠 나라예요? 무슨 뭐, 미술 시간이에요? 책에 보면은 막, 천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글자도 안 보여가지고, 글자도 안 보여가지고, 책도 새로 사는 사람이 있어. 자,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막, 색칠하지 마세요. 무슨 색칠이 그래만 색칠하지 마. 그리고 자대고 꽂지 마. 자대고 꽂지 마요. 자를 대고 꽂지 마라고. 그냥 대충 끄세요. 자대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진짜. 줄을 막 꺼야 되는데 막 자를 맞아야 돼가지고.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끄세요. 대충 끄고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5월달부터는 유학집으로 볼 거니까 대충 막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깨끗하게 뭘 깨끗하게 할 건데 내년에 볼 거예요. 깨끗하게. 아니 빨리 따라올 수 있으면 돼. 자를 대고. 근데 못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읽는 부분은 다 꺼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잘 안 되고 껐어요. 그냥 대충 끄고 왔어요.
자, 물론 자를 대고 끄면 좋지. 근데 깨끗하지. 자, 22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에 중개에 관한 기본법, 여기다 밑줄이죠. 기본법이란 얘기다.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개에 대해서는 거의 첫 번째 줄에 나오네, 그죠? 중개에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상황, 장소 불문하고 적용된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참고해가지고 특별법, 일반법 나옵니까? 자, 특별법은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박스 참고의 박스의 안에 제일 밑에 줄에 자, 거기 보니까 중개와 관련해서 발생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상법, 민법 순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요. 중간법이다 이 말이죠. 중간법. 중간법은 다른 말로 이제 사회법이다. 두 번째 줄에 나오네. 사회법이다, 뭐 혼합법이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줄에 보면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국내법이다. 첫 번째 줄에 국내에서만 적용하겠다. 국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취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구성을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해가지고 이걸 법률이에요. 자, 법률은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전 7장 51개 조문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7개 2장 38조 돼 있죠. 이 대통령령에는요, 시행령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대통령령 옆에다가 사항, 기준. 각종 사항이란 뭐 기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양가로 3번에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말로 국토교통부령이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전 6장 29조.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절차하고 서식하고 절차 같은 거하고 서식 같은 것들은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별지 서식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니까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요 목적만 한번 끄시면 돼. 다른 건 할 거 없고. 자, 조문 안에 들어가야지. 조문 안에 1조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다. 자, 두 번째는 그 전문성 제고. 세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민경제 이바지. 2차 목적, 간접 목적, 궁극적인 목적.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 정도가 좀 쉬운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용어 정의로 가볼게요. 용어 정의 제3절. 이 용어 정의는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다 나왔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용어 정의는요, 100%.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 정의 풀 때는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돼요, 문제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풀면 안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푸셔야 돼요. 자,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거기 조문 안에 먼저 밑줄 긋고 가볼게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6개의 용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호 보세요. 중개라는 용어는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찾았습니까? 중개대상물 밑줄 긋습니다. 중개대상물. 일단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나옵니다. 거래당사자 가래. 매매 밑줄 쭉 긋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알선 밑줄. 그래서 이 4가지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 2호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하니까 이 법 밑줄 긋고요. 자격 취득 밑줄 긋으면 돼요.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해요. 3호에 보시면 중개업이 나오죠. 중개업은 뭐냐 하니까 4가지의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 업으로 행하는 것. 의뢰, 보수,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 4호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예요? 개설 등록이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5호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밑줄 쫙 긋습니다.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루까지 우리 지금 다 물어보니까 포함에 동그라미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밑줄 긋죠. 그 다음에 업무 보조한다. 개업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겠지. 자, 마지막에 6호 중개 보조원이 누구냐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지요.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개업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지. 이런 일을 무슨 업무라 그래요? 단순 업무라 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해서 단순 업무 보조. 자, 이렇게 6개의 용어는 이렇게 방금 미치친 부분 있죠. 요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툭 건들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암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적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우리 2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 첫 번째가 중개라는 용어죠. 중개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중개 대상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하고, 사고 파는 거, 교환은 서로 바꾸겠죠. 임대차는요,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알서 해가지고 이 4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이법상 중개한 것이다. 한 가지가 빠지면은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뭡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알선이에요. 중개는 알선이라고. 중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선이에요. 알선. 다른 말로 이렇게 소개라고 쓸 수 있고, 소개. 또 주선한다. 흥정 붙인다. 교섭한다. 조정한다. 이런 걸로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소개, 주선, 흥정, 교섭, 조정. 되겠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를 한 것입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겠죠? 요거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거 우리 법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게 3조입니다. 이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 요것도 별도로 한 문제라고 했죠. 자, 5가지의 중개 대상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네 번째가 광업재단하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5가지가 우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법은 간단하네. 어떻게? 토건, 입광공 이렇게 일단 암기합니다. 토건, 입광공. 자,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광공. 이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물건, 예를 들어 자동차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법 적용 받지도 않습니다. 개업이 자동차를 중개할 수 있어요. 개업이 자동차도 우리 법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법 적용 안 받고, 그죠? 이법상 중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래당사 나와야 돼요. 거래당사자. 자, 매매 같으면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구? 매도인, 매수인. 자, 매도인부터. 오늘 좀 잘 안 되네.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아침부터. 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자, 이렇게 은행 일치가 안 되네.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들 빨리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자,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 있죠.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했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사람은요. 권리를, 그렇죠. 취득입니다. 넘겨받는 사람은 권리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용어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거를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하게.
그죠? 그래서 성적이 계속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 계속 수업을 받아요. 성적이 나오는데도 계속 수업 받아요. 희한하죠? 성적이 안 나오면 수업을 더 안 받아요. 더 혼자서만 하려고 그래.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때 오겠다. 절대 못 옵니다. 있어. 문제풀이 할 때 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7월 달에.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 이론을 정리해가 오겠다. 절대 못 옵니다. 한번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절대 못 돌아와요.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집에 가서 뭘 하겠다. 절대 안 된다니까. 학원에 매여 있어야 돼요. 집에서 뭘 해보겠다. 뭐 한두 번은 잘 되겠지. 근데 이게 연장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이게 안 된다니까. 스스로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독하게 진짜 마음 먹지 않나 힘들어. 그러니까 학원의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알아도 계속 듣고 익숙하게 돼야 돼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전세권 같으면은 전세권자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시면 돼.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있죠. 요거 우리 민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거 뭐 법률 행위라 했어요. 이거 법률 행위예요. 매매 법률 행위 맞습니까? 두 글자로 뭐랍니까? 법률 행위 두 글자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매매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추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개업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 있죠. 이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라 그래. 사실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사실행위,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그래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매 교환 있죠. 요걸로는 어떤 권리가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매매 교환 소유권 왔다 갔다 하겠죠. 임대차는요.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하면 안 되고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만약에 옳은 지분이 된다면 매매 교환 임대차만 했을 때 중개한 것이에요. 전세나 저당권을 뭐 설정하는 거 중개했을 때는 중개 안 한 것이에요. 그거는. 이게 만약에 옳은 지분이라면. 그래서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 있죠. 용익물권 있습니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알고 있죠. 자, 담보물권은 뭐예요? 담보물권은 자, 담보물권은 질권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저당권, 유치권도 있어요. 유치권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등기 담보권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판매권, 등기된 판매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기억하고. 자, 용어 정의. 중개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간단하죠.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네. 끝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로 끝나야 돼. 여기 뒤에다가 막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틀렸어. 그게 만약에 옳은 지문이라면 거실에 게시를 안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실에 게시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 해야 공인중개사 된다. 되겠죠? 뒤에 뭐 붙으면 안 됩니다. 뒤에 붙으면 안 돼.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법? 공인중개사 법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했어.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 저 법이잖아요. 저 법. 저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했다. 이 법상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대표적인 저 법은 뭐라고 했어요? 외국법이라 나와. 외국법. 시험 지문에. 외국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했다. 그러면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이에요.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되겠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무슨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취직을 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냥 집에 놀고 있으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이제 한번 보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옵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충? 네, 느낌 좀 오죠, 이제. 네,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아주 독하게 진짜 1년 동안 바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이죠. 아주 독하게, 독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해 여기 계신 분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지금 불안하다 지금. 아까 문제 6문제 중에서 6문제예요? 4개 틀렸대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 나중에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한 문제당 10대 맞기로 했어요. 40대 맞아야 돼요, 40대 나중에 밥 먹고 나서. 자,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업. 자, 중개업은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일단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돼요. 팔아주세요 하든지 뭐 사주세요 하든지.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었을 때 이 보상 뭘 한 것이다? 중개업을 한 것이에요. 중개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뢰, 보수, 중개업 이렇게 되는 거지. 의뢰, 보수, 중개업 이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의뢰, 보수, 중개업.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다른 사람이 이제 뭐 팔아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옵니까?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보면 되겠죠. 매도인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을 대리인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을 수임인. 같은 사람.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은 결국 같은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 여기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때 의뢰는 쌍방의뢰. 쌍방으로부터 매도인, 매수인한테 둘 다 의뢰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의뢰도 포함된다는 판례예요. 한 사람한테 의뢰받는 것도 의뢰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지.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요거는 개업하고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거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의뢰인이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개업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4글자로 좀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글자로 줄이면? 네 글자로 줄이면?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이게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뭐 전후중개계약 이런 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개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럼 이 중개계약은 사실행입니까? 법률행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또 행위 하지 말고. 사실, 법률 뭐 어떤 거?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지.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라며. 법률행위예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현실 수수라 보시면 돼. 받아야 돼요. 자, 받기로 약속만 했다든지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그러면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중개업 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예요.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기로 약속만 했다.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이거는 중개업 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말하는 중개는요. 이때 말하는 중개는 저기에서 첫 번째 정의한 중개가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까지 들어와야 돼요. 알선까지가 중개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렸어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야 중개업이 되는 거야. 업이 빠지면 또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지문도 계속 읽다 보면은 또 막 맞는 말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중개다.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했다. 그죠? 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개업이고, 중개업이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저당권 설정 행위를 이제 알선해 준 거죠. 그러면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이 된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업이 되려면. 자, 첫 번째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두 번째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상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가 영리 목적이 돼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위법상 업을 한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업에 관한 규정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업을 적용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업에 관한 판례가요. 자, 첫 번째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했죠. 한 번.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판을 내건 상태, 요 말이 들어가요. 간판을 내걸고 단 1회 요 말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는 중개업을 한 것입니다. 간판을 내걸었단 말은 계속 반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판례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번 나왔죠. 맞춰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록 안 했죠.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 한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 한 것이야. 등록을 하고 했으면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 안 했으면 불법 중개업, 무등록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게 딱 눈에 딱 띄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것도 중개업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시험장에서는. 여기서는 막 그냥 정상적이야. 지금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 지금. 정상적인 호르몬만 나오고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상한 게 막 나와. 자기도 몰라요. 그게 나오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막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막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여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등록하지 아니한 자 중개업 아니다 해가지고 딱 체크하고 넘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그런 문제들 많아. 그리고 막 문제 막
잘못 읽고 막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 같은 거 모의고사를 3월달부터 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3월달부터 보통 칩니다.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런 훈련을. 시험장에 그런 기분 있죠. 그런 걸 느껴야 돼요. 나는 뭐 시험지를 받아가서 집에 가서 혼자 치겠다.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집에서 혼자 치면은 너무 이렇게 헐렁해. 이게.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지고 뭐 10분 받았는데 막 20분 연장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시간 연장해서 하고 막, 감정도 편안한 감정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약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치는 거지.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도 운동선수를 달리기 할 때, 모래사장에서 그냥 달립니까? 타이어를 끌고 달리잖아요. 그렇게 훈련한다니까요. 더 심하게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시. 모의고사를 치시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뭐 해보겠다. 하지 마세요. 집에 가지 마세요. 집에 가서 뭘 하겠다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집에 가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막 들고 다른 일이 딱 눈에 보이면 또 다른 일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간단하죠.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렸어요. 개설 등록한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개업이지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개를 업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그게 개업이라면 지금 일 안 하는 사람은 다 개업이 아닌 거예요. 휴업 중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잖아. 근데 개업 맞잖아요. 등록증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 포함시켜줘야 돼요.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일 안 하죠. 근데 등록증은 살아있거든.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다 포함시켜주려면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 법 한 번 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특별히 한 번 더. 다른 동네는 안 해줍니다. 절대.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는 거 같죠? 자격증 있으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안 되냐? 누구 때문에? 부칙 때문에 안 돼요. 부칙 때문에 여기에 공인중개사를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자해. 자 알죠? 그놈. 놈자 아니에요? 요 자만 돼요. 자.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하면 틀렸다고. 부칙 때문에. 왜? 부칙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칙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 파수기 해준 사람이잖아.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또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것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 자로 끝나요. 자, 그럼 종별 볼게요. 종별이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종별이 있죠. 첫 번째, 자연인. 우리 같이 육체가 있는 사람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개설 등록을. 그러면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라 불러 나중에?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개업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인 맞아.
그런데 자격증은 없어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돼 있어요. 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부칙상의 개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한 곳으로 보는 자. 시험지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편의상 이제 법 부칙제 6조 2항 더 줄이면 부칙 이렇게 불러요.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 옛날 시험제도 이전부터 계속 중개업 해오던 사람. 부칙상의 개업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누굽니까?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법인인 개업이잖아요. 법인인 개업, 다른 말로 중개법인이 되는 거지.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 다른 말로 중개법인. 우리 중개법인 말고 특수법인 들어봤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해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농협,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그런 데가 있죠.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데 있어요. 이거는 특수법인이다 이 말이지. 특수법인. 자, 그래서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거의. 다섯 번째가 소속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봐. 작년에 정답으로 좀 물어봤네.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자, 소속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방금 법인인 개업 있죠? 법인의 안에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사원이 아니고 간부, 이사, 감사급이에요. 경영진이죠. 경영진. 자,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하겠죠. 또는 개업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개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죠? 예. 요 사람만을 말한다. 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의 임원사원 중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적었죠? 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마늘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만을. 아시겠죠? 자, 마늘 나오면 틀렸어요. 이 사람만을 말한다. 저 사람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이 있거든.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포함을 여기 제외를 물어봐. 우리는 포함이냐 제외냐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입니까? 중개보조원, 그 유명한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 자격증이 없다고. 없는데 직원으로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은 돼 있어.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까 무슨 일을 한다고?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같은 거, 요 두 가지가 딱 명시가 돼 있죠, 지금. 법에. 그럼 요 두 가지는 외워야 돼요. 대표적으로 업무가 이 두 가지가 명시가 돼 있고, 요런 업무를 그냥 업무를 안 하고 단순 업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에요. 이렇게 되죠.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이런 일을 한다. 무조건 틀렸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까지 좋은데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틀렸지. 여러 가지로 낸단 말이에요. 그 뭐 어떻게 되는지 간에 이걸 확실하게 딱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개보조원. 자, 현장 안내 얘기했죠. 자, 현장 아파트까지 갔어. 의뢰인을 모시고 가지. 벤츠 딱 끌고 갔어요. 차는 좀 좋아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는 좀 괜찮아야 돼요.
모시고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똥차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딱 끌고 가가지고 딱 아파트까지 갔어. 아파트에 딱 주차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현장 왔는데 됩니까? 현장 왔는데 올라가 됩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뭐 자격증 없다고 알아. 엘리베이터 못 타나?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게 해줘야지. 자, 엘리베이터 탔다. 자,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불을 껐다 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불도 못 켜나, 뭐지? 자격증 없다고 가만히. 자, 뭐 화장실 가가지고 손도 뭐 물 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신 뭘 하면 안 돼? 1절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물이 막 찔찔 나오네 그러면서 막 수압이 약하니 그러면서 뭐 전등이 몇 개 나갔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뭘 한 거예요? 설명은 아니고 지 혼자 말한 건데 혼자 말했는데 뭘 조사하긴 했다. 조사하긴. 중개대상물 조사하긴 들어봤죠? 조사하기는 누구만 해? 누구만?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막 조사하면 안 돼. 현장 안내, 운전만 잘하면 돼.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다시 25페이지에 밑줄 끄는 거는 복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밑줄, 자, 밑줄 꺼주는 과목 있어요? 다 꺼줘. 아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꺼주냐고. 아, 그렇구나. 빨리 끄세요. 자는 되지 말고. 자, 되세요. 따라오세요. 자, 25페이지. 중개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의의가 나오죠.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서 막 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이. 아시겠죠? 특히 우리 과목은 전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줄줄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첫 번째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면은 거기 첫 번째 줄이면 토건 입가공이라고 적혀 있네, 그죠? 네, 그거 밑줄 긋고 이 5가지 물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매매 같으면은 첫 번째 줄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돼 있고요. 교환은 교환 당사자라고 돼 있네, 그지? 그다음에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뭐 다른 그 밖에 권리로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밑에 전세권하고 저당권 이런 거 하고 뭐 유치권도 물론 있습니다. 자, 알선하는 것은 소개시켜주는 거죠. 주선, 흥정, 교섭, 조정 뭐 이런 건데 양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흥정 붙인다 이런 거.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중개행위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중개행위 성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행하는 중개행위 성격은 독자적인 행위다. 이 독자적인 행위란 말은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알선, 중개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기 위한 기업의 독자적인 자기활동. 사자로서의 행위, 사자 들어봤죠? 사자, 대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자적인 행위. 그리고 사실행위다 밑에 개업공인중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행위,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그리고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례 보시면은 세 번째 줄이에요. 판례 세 번째 줄에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 이렇게 나오겠죠. 깔끔하게 나오겠죠. 지문에는. 그 다음에 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인으로서 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개의 종류 이런 건 우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굳이 안 볼게요. 중개 종류 안 보고 넘어갔어. 뒤에 28페이지에 중개행위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랑 제일 밑에요. 중개대상 되지 못하는 권리, 되지 않는 권리 이거는 중개상물 하고 와서 밑줄 긋습니다. 다시 28페이지 요거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더 편해요. 여기 넘어가서 자 30페이지에 중개 있죠. 중개업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중개업이라 하면 거기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줄 나오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업으로 행하는 것. 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이라 돼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 의뢰인, 자 누구라고 있어요? 대리인, 그 다음에 수임인. 대표적으로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의뢰인의 의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일방 중개, 그렇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는 판례예요. 이것도. 자,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 돼 있네. 그 첫 번째 줄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한 거는 맞아요. 그죠? 중개한 거는 맞지만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는 판례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끝에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돼 있죠. 하거나 그 옆에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고. 안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무조건. 자,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이어서 중개는 이제 앞에서 말한 중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되고, 계속적 반복적이 돼야 되고, 영리 목적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거기 판례에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양가로 2번이 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중개업에 해당 여부라고 해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 즉 항상 간판을 내건 상태라고 돼 있죠. 뭐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이것은 계속 이제 중개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무등록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되겠네.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거니까. 양가로 2번에 보니까요, 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한다. 뭐 다른 건 안 하고 난 아파트만 할 거다. 되죠. 토지만 할 거다. 뭐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 대상부니까 어차피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고. 자, 뒤로 넘어가서 33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예요?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종별을 보니까 법인인 개업이 먼저 나왔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일단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등록 기준에 따라서 뭐 상급상 회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원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하여튼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라 그러면 법인인 개업이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같으면은 자격 취득하고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하고 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기업이 되겠지. 부칙사의 기업은요, 자연인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억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 중에서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칙사의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라 함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되겠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 보조한다. 개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되어 있네. 자, 이제 마지막 중개보조원은 의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이 되어 있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자, 이런 업무를 단순한 업무라고 하죠. 단순 업무 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 조문에 나오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제4절의 중개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